자, 이런 상황에서 오늘부터 이 열흘 동안 한미 연합훈련 자유의 방패가 실시가 됩니다. 항상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되면 북한이 갖가지 유형의 도발을 했었죠. 과연 이번 주말에는 조용했었습니다만 훈련 기간 동안 또 어떤 도발을 할지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란에서는 계속 전쟁이 이어지면서 전 세계가 지금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이 하나 또 있죠. 바로 국제 유가입니다. 우려했던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가 배럴당 100달러 넘어서면 이거는 큰일 납니다라고 저희가 여러 차례 전문가와 분석을 했었는데 이게 결국 현실이 됐습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가격이 폭등했고요. 교수님. 네. 여러 번 얘기하셨잖아요. 예. 이게 100달러 되는 순간 큰일 납니다 했는데 100달러가 넘었습니다. 결국.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르는 속도도 굉장히 가파르죠. 네. 지금 주말 사이에 90달러 넘었다가 오늘 새벽 사이에 100달러 갔고 오전 사이에 지금 110달러까지 네.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양상에 따라서 지금 유가가 지금 출렁이고 있는데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 걸로 봐서는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유가 수급에 대한 전 세계적인 어떤 공포감이 극에 달했다라고 네. 보여지고요. 중요한 건 기간입니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전쟁에 있어서 유가가 오르는 거는 어쩔 수 없는 비용, 치러야 되는 비용이다 이런 입장도 냈었고 네. 하지만 또 전쟁이 끝나면 곧바로 제대를 찾아갈 것이다 뭐 이제 이런 입장도 냈지 않습니까? 그건 본인 생각이고요, 일단. 네, 본인 생각이고 지금 유가가 이렇게 오르는 거는 전쟁이 길어질 거라는 공포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네. 거기에 따른 이제 불확실성들. 특히 이제 이란 주변국들이 계속해서 에너지 시설들을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나중에 전쟁이 끝나도 이런 시설들이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네.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까지 다 반영을 한 지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서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 사람이 씩 웃으면서 쳐다보고 있다고요? 바로 푸틴 대통령. 러시아산 원유가 지금 웃돈까지 얹어서 나가고 있다고요. 네. 푸틴 대통령이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이라고 뭐 나름의 자신감을 피력하는 저런 말도 했었죠. 네. 지금 상황이 묘하게 돌아가는 게 사실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나서 이제 서방의 경제 제재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면서 러시아산 원유 이제 우랄스라고 하는데 우랄스에 대한 이제 그 유통이 원활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동안 전통적으로 이제 그 브렌트유와 비교를 해보면 네. 한 20-30달러 계속 낮은 상태에서 유지가 아하. 돼 왔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 원유를 이제 비중을 점점 줄여 나가면서 거의 3-4% 비중까지 줄였었는데 네. 그리고 나머지 대체 부분을 이제 북미라든지 중동산으로 채웠었는데 네. 지금 중동이 저렇게 돼 버리니까 지금 러시아산 원유밖에 지금 사실 대체 그렇죠. 수단이 없게 돼버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네. 미국도 이 상태가 길어지게 되면 세계 이제 유가 공급망이 망가질 수 있다라고 우려를 하기 때문에 일부 제재를 완화해줬지 않습니까? 인도한테는 러시아산 그렇죠. 원유 구매하도록 허용해줬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상징적인 조치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사태가 이제 길어지게 되면 이제 유럽이 바뀌어야 되는데 네. 유럽이 그 조치를 변경할지를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하. 다행스러운 건 겨울이 끝났지 않습니까? 네. 남방 수요는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긴 했지만 네. 전쟁이 장기전으로 가면 유럽도 사실 별다른 그렇지, 지금 재간이 수단이 없죠. 없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거 수입해야 되잖아요. 없으면. 원래 예전에 러시아산에 네. 많이 의존을 했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유럽이 어떻게 지금 키를 바꿀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상황인 거고 네. 유럽이 만약에 바꾼다면 푸틴은 더 웃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국제 유가가 급속도로 올라서 100달러, 오늘 오전에는 110달러까지 돌파했죠. 우리나라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전량 수입을 해서 기름을 쓰는 우리나라. 지금 국내 주유소가요, 난리가 났습니다. 조금이라도 100원, 200원이라도 좀 저렴한 곳에서 기름을 넣기 위해서 특정 주유소에 차량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인천에서 왔고요. 오는데 30분 정도 걸리고 대기만 한 40분 정도다. 제일 싸가지고 저도 오게 됐는데 줄이 되게 길더라고요. 줄이 너무 길어서 그냥 집으로 갔었거든요. 기름값이 올랐네? 야 하고 조금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더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지금 보신 저 자료화면 밑그림도 한 이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면서 어제 봤더니 경유는 이미 1,900원대고요. 휘발유는 2,000원을 넘은 곳이 수두룩합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서로 주유권 삽니다. 주유권 파세요. 뭐 이런 중고 거래도 엄청나게 많고요. 다양한 절약 방법들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번 주에 우리 네. 교수님과 그 얘기했어요. 정부에서 기름 최고가를 네. 좀 선정해서 더 올리지 못하도록 뭐 이런 조치까지 알아보고 막 기름값 빨리 올리는 주유소들 조사해라 그랬는데 지금 그거조차도 안 먹히는 상황인 거죠? 그러게 이제 유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올라서. 있고, 네, 전쟁이 계속 이제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유가 상황이라든지 사람들의 주유 수요가 네. 지금 폭증을 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중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단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암행식으로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정부도 최고 가격제까지 도입하기에는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렇죠. 수준일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겁니다. 이건 이제 가격을 직접적으로 정부가 통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아마 최후의 보루 음. 수단 정도로 남겨질 거고, 네.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되지 않아서 빨리 안정을 찾는 게 일단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딱 하나 더 중요한 것 있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이 주식 시장을 띄우기 위해서 정말 애를 많이 썼었죠. 그런데 이렇게 중동 확전 우려 때문에 코스피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장중 한때 8% 넘게 급락하기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런 하락장에서도요, 개미 투자자들 지금처럼 이렇게 밸류에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낮아졌던 적이 없다. 지금이 제일 들어갈 적기다 하면서 엄청나게 사고 있다면서요. 근데 이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빚을 져서 사는 거잖아요. 지금 네. 마이너스 통장으로.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은 엄청나게 팔고 개미들은 더더욱 사고 있다고요. 지난주 이제 전쟁이 한참 확전되면서 우리 시장이 많이 출렁이었었죠. 그러니까 낙폭이 굉장히 컸던 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거 매도를 했다면 개인들이 이걸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적극적으로 매수에 나서면서 괜찮은 거예요? 위태로워 보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일단은 거기에 그 지난주에 공격적인 매수세를 보였던 거는 전쟁이 그래도 장기전으로 끝날 가지 거라는. 않고 네.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될 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 기조하에서 적극적으로 매수를 했던 건데, 네. 지금 돌아가는 양상으로 보면 아닐 것 같은 이제 징후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앞서 우리가 길게 전문가 두 분과 얘기했잖아요. 금방 네. 끝날 것 같진 않다. 네. 지금 그런 것들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지금 코스피가 7%대 낙폭을 보이고 있는데, 네. 수급 구조를 보면 이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은 적극적으로 팔고 있고 개인만 사고 있습니다. 아하. 개인이 지금 거의 4조 원 가까이 매수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아직까지도 코스피가 지금 굉장히 저평가된 상태로 떨어졌기 때문에 지금이 매수 기회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학습도 있어서 그렇죠. 학습 효과도 있죠. 예를 들면 서킷 브레이커가 그렇죠. 발동을 하면 그 다음 날은 이제 급등을 한다. 아하. 지난주에는 한번 맞았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걱정이 이거죠. 이게 장기전 앞에 장사 없다고요. 아하. 이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면 개인들의 매수 여력도 결국에는 떨어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라는 게 불확실성이 너무 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섣불리 특히 신용 쓰거나 레버리지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자칫 지금 폭락장에서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게요, 어느 정도 떨어지는 거는 이 관망하면서 좀 버티기를 할 수가 있지만 특정 폭 이상 떨어지면 청산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완전 깡통 계좌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주의하셔야겠습니다.